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5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한국갤럽에서 정기 여론조사죠. 있었는데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8월 2, 3, 4 매주 화, 수, 목 이렇게 조사를 해서 금요일날 발표를 하는데 일주일 전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포인트 긍정평가가 떨어졌고요. 부정평가도 4%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래서 긍정평가는 24%, 부정평가는 66%. 부정평가의 요인, 과거랑 비슷합니다. 인사 23%, 경험 자질 부족, 무능 10%, 독단적 일방적 8%, 소통 미흡 7%, 전반적으로 잘못 6%,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5%, 경제 민생을 살피지 않음 5%, 직무태도 외교 3%. 그래서 지난주와 비교하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이게 무려 5%를 차지했습니다. 새로 들어간 요인입니다. 이것만 없었어도 어찌 보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는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될 정도로 이 하나의 영향이 엄청나게 컸다. 자,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비서관이 라디오에 나와서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을 꼽아가면서 야당에서 악의적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있다. 이것도 지적을 했거든요. 이 문제에 관해서 이것도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러니까 또 많은 여론이 결국 또 남 탓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어떤 설명을 들이대도 무엇을 얘기해도 일반 국민들한테 먹혀들질 않는다.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바로 지지율 하락에 따른 부작용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초기 상황하고 지금 비교가 됩니다. 잘 아시지만 이명박 정권과 윤석열 정권 이 탄생 과정은 대개 우리 국민들로 따지면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상대인 정동영 후보한테 500만 표 차이 이상으로 이겼죠. 압도적인 승리를 했지만 그때 48%였습니다. 그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나 0.73%포인트 차이 아슬아슬했지만 지금도 결국은 48%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석 달을 넘기지 못하고 20%대로 추락한 지지율 이게 또 똑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윤석열 현 대통령이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교가 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잘 아시다시피 광우병 사태가 있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문건 이게 공개되는 바람에 광우병이라는 우려에다가 불을 붙였죠. 그래서 20%대로 떨어지고 심지어는 탄핵하자 이게 100만 명이 넘는 이런 국민 서명운동까지 그렇게 빚어졌고요. 2008년 6월 28일 이게 취임한 지 한 넉 달 정도 됐을 때입니다. 요때 여론조사가 20.7% 그리고 일부 갤럽 기준으로 일부 여론조사는 이제 한 10%대까지 막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있었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물론 지금 24%입니다. 자, 여기서 더 떨어질지 반등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평가는 이명박 전 대통령 때보다 더 나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때는 핵심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소위 광우병 오보 피디수첩에 그 선동에 넘어간 국민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광우병 쇠고기 문건, 협상 문건이 공개되면서 광우병 오보가 겹쳐지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오보인지도 모르고 이리저리 어찌 보면 부화내동하던 세력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뚜렷한 이슈 하나만 바로잡으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물론 그때도 인사 문제가 그 배경에 있었습니다. 고소영, 잘 아시지만 고소영 인사였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 정부 초창기에 능력 위주 인사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인사 문제에 대한 우려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능력 위주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아마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때도 야당은 어찌됐든 간에 이 인사 문제를 가지고 무슨 신조어를 만들어 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인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범해서 이런저런 걸 했는데
핵심 지지층이 이명박 전 대통령 그래도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핵심 지지층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비해서 부족하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그때보다 상황이 더 나쁘다. 그리고 지금은 뚜렷하게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런 것도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미국산 쇠고기 협상 이 이슈가 있었는데 그거하고 인사인데 지금은 인사하고 다른 거 뭐가 마땅한 게 없다. 그런데도 지지율이 그때에 근접하고 있을 정도로 떨어진다. 이게 원인이 뭐냐? 물론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라고 보죠. 예를 들어서 한 사람만 들으면 박순애 교육부 장관 20년 전에 음주운전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어차피 알고 임명을 했을 거거든요. 그때 자, 임명하는 자리에서 언론과 야당의 공격에 대해서 고생 많았다. 이런 메시지는 아니거든요. 야당은 공격이지만 언론은 공격이 아닙니다. 언론이 왜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공격했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비판을 한 것이죠. 바로 이런 시각이 그 수많은 언론 매체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비판, 건전한 비판을 한다고 썼는데 그걸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참 대통령이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뿐만 아니고 더 스태핑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전 정권과 비교해보세요. 라는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오래전에 음주운전 한 번 해서 문제가 됐는데 그게 뭐 처벌이 된 것도 아니고 선고유예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한번 기회를 주려고 하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회를 주시죠.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달라졌을 겁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 아니 20년 전에 음주운전을 한 게 자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지지율을 올리는 문제, 이것도 원인이 딱 하나라면 그것만 고치면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지율을 올리는 문제도 시간과 노력이 배가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당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0% 정도로 떨어지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뭐 거의 이제 정신적으로 탈당 상태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준석을 내쳐야 여성표를 받는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 속에 어제 드디어 전 연령에서 여성 지지율이 남성 지지율보다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었다. 이거는 갤럽이 아니고 리서치 뷰라는 겁니다. 세대 포유론을 대체할 전략이랍시고 모든 세대에게 미움받는 당을 만들려는 바보들의 합창이다. 그래서 연사흘간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메시지를 내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계라고 하는 정미경 최고위원도 자, 이준석 대표는 이제 이쯤에서 대표를 정리하는 게 당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고언을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준석 대표에게는 당내에서 어찌 보면 김용태 최고위원인가요? 뭐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안 남았다고 할 정도로 뭐 물론 하태경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도 다 침묵을 하고 있고 이제는 고립화가 가속되고 있다. 이거는 뭐 본인이 이제 각오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항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것도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공격을 안 하다가 지지율이 하락되니까 만만하게 본 거죠.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현상 당내에서도 물론 있고요. 당내에 아마 여러 사람들이 부글부글 하고 있다. 이게 보니까 또 오늘 여러 언론 매체에 나왔더군요. 자, 당내도 그렇고 당 밖에서는 더 문제입니다. 민주당의 이수신 원내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게 나라냐라는 5년 전 외침이 다시 들리기 시작한다. 국민께서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나. 이거는요, 탄핵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3개월도 안 된 대통령한테 야당의 입에서 탄핵 얘기가 나오는 거는
금기입니다. 금기. 금기를 깨트린 도발이죠. 그런데 이런 도발이 나와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반격할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뭐 이 상황이 비상상황이다. 이준석 대표를 징계 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비상상황이다. 그래서 비대위로 올라가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탄핵 얘기를 꺼내는 이런 거에 대한 반격 한번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뭐 대변인인가 누가 뭐 논평 하나 발표한 게 고작입니다. 아수라장이죠. 공동화입니다. 국민의힘 공동화 집권당 이런 현상이 있는데, 자, 이수진 원내대변인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아마추어 외교는 의전 참사를 일으키며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고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실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책임은 도외시한 채 사적 인연과 극우 인사로 대통령실을 사유화하고 검찰공화국 완성과 경찰 장악에만 골몰하고 있다. 뭐 거의 금도를 지키지 않는 파상 공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항하는 국민의힘의 수비군은 붕괴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지지율 하락이 있으니까 생기는 일이고, 그뿐만입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생에 상당한 공헌이 있다고 생각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원래 유튜브 채널을 4월 달에 개설을 했는데 그동안에 동영상을 하나도 올리지 않고 있다가 3일,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입니다. 무려 조국의 서재라는 곳에다가 홍보 영상을 4개를 올렸습니다. 한꺼번에. 약간 뭐 신났다 이런 개념입니다. 개설, 원래 구독자 수가 5,000명 남짓 됐는데 하루 만에 15만 명이 넘었습니다. 실버 버튼 넘었다. 왜 이런 현상이 있겠습니까? 이건 결국 반 윤석열 세력이 힘을 얻고 민주당 세력, 조국 수호 세력들이 이제 됐다라고 쾌재를 부르는 이런 현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여기 윤석열 대통령 탄생의 1등 공신이죠. 여기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0%대 중반으로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때가 대략 한 7월 18일 정도 됐습니다. 이때부터 그동안에 조용히 있다가 이때부터 폭풍 SNS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7월 18일 날 보니까 무늬만 민주국가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 날은 부패한 검찰 간부 정부. 7월 28일에는 대통령과 집권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라라고 민주당에 훈수를 두기까지 해서, 이런 거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준동이라고 합니다. 준동. 스멀스멀 이제 기어 나오는 현상이 있죠. 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기운을 차리기 시작하는 거다. 만약 이런 현상이 일정 기간 계속되면 아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제 정치 재개하겠다고 났어요. 지금은 정치 활동하는 SNS인데 아마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 정치 전면에 나서서 무언가를 하겠다고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그리고 아마 이 현상이 조금 더 한 1, 2주일 진행이 되거나, 그리고 8월 2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의원이 당선이 되면 이제부터는 전면적으로 자기에 대한 정치 보복을 중단하라고 아마 전국적 순회를 하고 탄핵, 직권남용, 어쩌고저쩌고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뻔히 예상이 됩니다. 그런 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준동을 막는 것, 그건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다. 무슨 재주로 회복하느냐? 몇 차례 말씀드렸죠? 윤석열 대통령이 우선 바뀌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쭉 지적했던 그런 것들, 거기다가 그냥 바뀌기만 하면 됩니까? 사람 쉽게 안 바뀝니다. 바뀌려는 노력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주는 것, 그거 일주일 가지고 안 됩니다. 당장 보여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인적쇄신입니다. 인적쇄신. 박순애 교육부 장관 일거수일투족이 화제입니다.
그것이 전부 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입니다. 지금 제대로 이제 한 달 됐습니다. 제대로 일 못했지만 더 이상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여기서 멈추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청와대,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반드시 필요하다. 보이지 않고 어쩌다 보이면 사고만 치는 사람들 당연히 바꿔야죠. 아니 대통령이 책임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원래.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문제를 그래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바로 인적쇄신이다. 사람 바꾸는 일이다. 바꿔야죠. 대통령 본인도 태도를 바꿔야 되지만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의 책임 못지않다. 바꿔야 된다. 만약에 안 바꾼다는 지금 실세들의 그 분석이 많습니다. 만약에 안 바꾼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생기는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이런 현상들은 훨씬 더 강화될 것이고 이제 한 1, 2주일 더 진행되면 야당에서 본격적으로 실제 요건이 되든 되지 않든 간에 탄핵 얘기가 나올 것이다. 벌써 민주당 원내 대변인이라는 사람은 꺼내 들고 있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평가가 지금 66%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주장을 하더라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그러면 누가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국민들 보고 당신들이 잘못 생각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바꾸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동력을 회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미 고민하고 있겠지만 그걸 지금의 고민보다 10배쯤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비판을 하는 사람을 공격이라고 받아들이는 태도는 그런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상황이 시간을 늦출 수 없다. 오늘 금요일인데 내일이라도 국민 앞에 나타나서 국정 동력을 회복할, 제가 며칠 전부터 그 얘기를 했습니다. 휴가 즐기고 연극 볼 때 아니다. 국정 동력을 회복할 대안을 내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끌고 가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